머나먼 과거, 생명의 탄생과 함께 숨겨져 있는 에이리언의 비밀, 그 기원을 찾아 우주를 향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앞선 4편의 시리즈가 전부 다른 감독이 연출을 맡으면서 이야기의 설정이 미묘하게 변화됐습니다. 미래의 미래라는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 외전으로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시리즈가 다뤄지며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비공식 스토리까지 추가됐기에 이 이후의 이야기로 더욱 확장하기엔 어렵다고 판단, 시리즈의 틀을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을 따라 과거의 시점으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시리즈 중 유일하게 제목에 에이리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본래는 에이리언 엔지니어스라는 부제를 가지고 프리퀄 시리즈를 기획했으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뒤늦게 같은 세계관임을 알려줌으로써 연출적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변경됐습니다. 그 결과 제목은 프로메테우스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에서 가져왔죠. 인간에게 삶과 문명을 전달해준 신이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신의 심판을 받은 신이었기에 인류가 외부의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에이리언 시리즈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창조된 존재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부터 구성이 갖춰졌습니다. 원시 지구, 미상의 검은 액체를 마시고 분해되는 백색의 존재, 추후 이 존재가 엔지니어,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진화론적 관점으론 원시바다의 화학적 반응에서 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엔지니어의 분해와 재구축 과정을 물속에서 다룸으로써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세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엔지니어는 백색의 거대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큰 배우를 섭외해 분장한 것으로 신들의 외형을 묘사한 고대 석상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킨 존재이기에 인간의 관점에선 신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성경 속 구절인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내용에 따라 인간과 유사한 생김새였을 것이라는 점을 연결했으니 작중에서는 인간과 DNA가 일치하다라는 설정을 넣음으로써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의 탄생이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흘러 2089년 스코틀랜드,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찰리 할로웨이 박사와 함께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2379년을 배경으로 뒀던 4편과 비교해 훨씬 더 이전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미래 시점이라 인류의 우주 진출이 가능하다는 발판을 만들어 놓죠. 그렇게 탐사가 시작되고 우주를 항해 중인 프로메테우스호, 이때 한 번 더 시간적 배경이 다뤄지며 정확한 날짜가 언급됩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12월 21일, 승무원들이 동면에서 깨어나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이유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로 이야기의 관점이 종교적 색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동면에 깨어나기 전 함선에서 홀로 안전을 책임지는 합성인간 데이빗, 그는 어느 영화를 보고 감화되어 있는데요.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이 영화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토머스 로렌스의 자서전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데이빗이 이를 따랐던 것은 자신의 창조주인 피터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럴 영상에 따르면 피터 웨이랜드는 로렌스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면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Favored pinching a burning match between his fingers to put it out.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가져다줬던 불, 그 불을 통해 인류는 문명을 이뤘고 기술 혁신을 일으켰으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를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We are the gods now. 이에 데이빗은 로렌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고 마침내 인간을 모방하려고 하는 자신의 행동을 그에게 투영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염색인데요. 합성 인간답게 생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음식 섭취도 머리카락도 잘하는데, 다음 편인 커버넌트에서 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빗이 염색하는 것은 로렌스를 닮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발생 지점을 만들어 단초를 제시합니다. 영화에서 토마스 로렌스는 영국 군인으로 아라비아에 파견되면서 사막의 문화에 도취되어 자신을 신격화하다가 피폐해지는 인물이기에 데이빗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고, Wayland Corporation. 이때 다뤄지는 웨이랜드사는 앞서 엔솔로지에서 제노모프를 생포하기 위해 노력했던 웨이랜드 유타니의 전신이 되는 회사로 아직 유타니사와 합병하기 전이라는 설정입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하는 웨이랜드 회장. My name is Peter Wayland. 뒤에 배경으로 약간 붉은 끼가 감도는 어느 지역을 볼 수 있는데요. 코멘터리에 따르면 웨이랜드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서 화성이 개척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In his main office
in Mars. 다른 항성계에 진출할 정도로 발전했다면 태양계의 화성은 이미 개척이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요. 피터 웨이랜드는 설정상 100세가 넘은 노인이나 꿈을 꾸는 장면에서 청춘을 그리는 모습을 필요로 해 나이가 많은 배우가 아닌 가이 피어스를 캐스팅해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정이 전부 삭제되면서 컨셉 아트로만 남은 바람에 노인으로만 등장하게 되었으니 다음 편인 커버넌트에서야 젊은 시절의 모습을 다루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고대 문명의 기록을 통해 이번 우주여행의 목적지가 밝혀집니다. 바로 LB-223으로 명명된 위성이었는데요. 1편의 배경이었던 LB-426과 같은 행성을 공존하는 위성으로 엔지니어의 주요 거점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공간이 오리온 자리 부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LB-223에 착륙하는 프로메테우스-5, 이 모습을 지켜보는 데이빗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There is nothing in the desert, and no man needs nothing. 이 대사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파이잘 왕자가 한 말과 같은데요. There's nothing in the desert. No man needs nothing. 그 외관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촬영지 요르단의 와디럼에서 가져왔기에 데이빗의 말과 절묘하게 이어지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ust something from a film I like. 그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확인하고 탐사에 들어가는 원정대. This is just one small step for mankind. 이 말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시설 내부로 들어선 사람들은 매핑을 통해 구조물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스캔 장비는 실제로 구현하기에 몹시 어려운 형태였다고 해 구형의 소품을 낚싯대에 매달아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전동 드릴에 장치를 달아 주변을 훑고 가는 형식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발견된 미지의 공간, 항아리와 유사한 미상 물품과 함께 인상적인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제노모프와 십자가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에이리언 1편의 디자인을 맡았던 HR 기거의 페이스로고도 새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편의 시점이 과거를 다루는 만큼 오리지널 요소에 대한 분위기가 이야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은 미상의 물품을 챙겨와 그 속에서 검은 물질을 채취합니다.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말을 하니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이 역시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드라이든이 했던 말로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sir. 사소한 계기가 큰 사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데이빗의 행동은 곧 프로메테우스-5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한편 따로 움직인 밀번과 파이필드, 이들은 뒤늦게 미상 공간에 들어서고 거기서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앞서 쇼 박사의 일행들을 발견했을 때 작은 벌레와 같은 생명체가 있었고 이것이 검은 물질을 통해 지금과 같은 크기로 자랐음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경계를 전혀 하지 않는 밀번의 모습은 그가 생물학자로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흥미를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This is life. We found life.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물 사이즈의 모형을 만들고 타이밍에 맞춰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듯 미상의 뱀과 같은 생명체는 밀번의 발을 감아버리는데 실사 영화를 중시하는 감독의 성향에 따라 실물 사이즈의 기계 장치를 만들고 감아두었다가 푸는 형식으로 촬영한 뒤 역재생한 것입니다. 야넥 선장에 의해 언급되는 인물, Once belonged to Stephen Stills. 미국 가수 스티븐 스틸스로 추후 그가 부르는 노래 역시 Well, if you can't be with the one you love. 그의 노래 Love the One You're With에서 가져왔죠. 엘리자베스는 불임이었는데도 할로웨이와의 합방 이후 임신했다는 기괴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서 검은 물질을 이용한 데이빗에 의해 연쇄 적용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그에 따라 아주 빠른 속도로 배가 부풀며 움직이는 모습은 CG를 사용한 것이 아닌 벨리댄스에 능숙했던 배우 누미라피스의 연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과 장비로 꺼내진 생명체는 아주 불쾌한 연체동물과 비슷한 생김새의 괴상한 형태였는데 불임이었다라는 사실에 더해 할로웨이에게서 전해진 존재라는 것을 토대로 검은 물질에 의해 변형된 정자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도 배우의 몰입감을 살릴 수 있도록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고 얇은 막에 감아 넣어 터뜨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해당 씬을 촬영하면서 너무 실감이 났던 나머지 한동안 고생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한편 따로 움직인 데이빗은 시설 내부에서 별도의 공간을 새로이 발견하고 엔지니어 중 한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몰래 승선했던 웨이랜드 회장을 모셔오는데 데이빗이 사용하는 언어는 엔지니어들이 고대 지구에 방문했다는 설정을 반영해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인 인도 유럽 조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데이빗 역의 마이클 패스벤더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자연스러워 보이기를 원해 엄청난 연습량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읽다가 입에 붙으면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며 발음을 숙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언어를 가르쳐준 언어학자 아닐 빌투 박사가 카메오로 출연해 데이빗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이후 엔지니어와 데이빗의 대화가 이어졌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 엔지니어가 대화하는 모든 장면이 삭제되면서 데이빗의 말로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한 엔지니어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밀쳐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종석에 앉습니다. 이 모습은 에이리언 1편에서 미지의 존재로 등장한 스페이스 자키의 모습입니다. 1편에서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관을 본따 코끼리와 비슷한 생김새의 외계 종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본편에서 헬멧으로 밝혀지면서 반전 아닌 반전 요소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난 엔지니어의 우주선 크로아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 역시 에이리언 1편에서 미상의 신호를 송신하던 우주선입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는 왜 우주선에 치명적인 검은 물질을 싣고 지구로 향하려 했던 것일까요? Leaving to go where? Earth. 해당 우주선은 사실 공격 무기를 탑재한 화물선에 가깝습니다. 검은 물질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자신들이 뿌린 씨를 다시 거두겠다는 혹은 그들의 생명 창조와 관련된 실험이 종료되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우주선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엘리자베스 쇼. My name is Elizabeth Shaw, last survivor of the Prometheus. 해당 무전은 앞서 노스트로모호의 마지막 생존자 리플리의 통신과 유사합니다.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엔지니어의 몸을 뚫고 나오는 괴 생명체 제노모프의 초기 버전이라는 설정으로 역시나 CG는 일부만 사용했으며 감독의 성향에 따라 각 부위별로 움직일 수 있는 실물 사이즈의 모형을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에이리언과 거리를 두면서도 특유의 분위기를 가져와 새로운 확장의 시도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떡밥을 어떻게 깔아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네요. 그런데 그 떡밥은 오래 가질 못했으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6편 에이리언 커버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